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투자의 신 2부는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도 전화 접수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종목 상담 당첨이 안 돼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2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또 채팅창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살려님께서 지금 졸리다 라고 하시면서 안 된다 정수영아의 꽃꽂이 봐야 돼요 라고 하셨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이야기 오늘도 많은 기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그래님 마그마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러브수기님도 또 2부에서도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수장 월천님도 잘 오셨고요. 한강님 또 왔어 토비라고 하셨는데 2부 끝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고 김경수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성발전님도 반갑고요. 몬트리올의 아들님도 안녕하십니까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작은 소나무님 2부 시작이요 라고 하셨어요. 2부에도 종목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님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봄님께서도 다시 출석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상한가 밤빈님까지 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거고요. 그 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8월이 모두 끝났습니다. 8월 한 달 시장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지나가지 않았나, 큰 흔들림 없이 큰 위기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요 며칠이 좋았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이제 9월이 또 다가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9월 시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또 들기도 해요. 전문가님이 보시는 가을 시장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예감이 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계속 일단은 파월이 계속해서 조금 강한 멘트를 날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9월에 뭐 CPI라든지 FOMC 기다리고 있어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거리잖아요. 그런 거는 앵커님이 제어할 수 있는 걱정거리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그걸 가지고 주식을 판단한다면 끌려다닐까요?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완전 끌려다니겠죠. 끌려다니겠죠. 그럼 기준이 네.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는 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게 더 공포감이 크게 다가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그 현상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 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중요한 어떤 사업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판단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싼지 비싼지 뭐 코카콜라가 1년에 한 10조 정도 벌게 되면 뭐 아무리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한 8조 이상 벌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밸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나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연동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지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어떤 그 구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데 보는 이유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보는 이유는 그런 현상 보고 돈이 들어오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고, 돈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런 이슈에 별로 반응하는 자금들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즐거워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게요. 이 시장을 너무나 이 공포와 우려에 너무 벌벌 떨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내외 변수라든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안개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을 계속 뿌옇게 덮고는 있는데 이 안개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개를 뚫고 저 멀리서 어디선가 반짝이는 등대 불빛이 비추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불빛을 잘 따라가다 보면 수익도 꼭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불빛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2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불빛의 방향성을 한번 잘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세요. 김명준님께서 아까 1부 마무리할 때 오늘도 제가 보유한 종목은 나오지 않았어요 라면서 슬퍼하셨는데, 보유하신 종목 직접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좀 갈아타고 싶은데 라는 고민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갈아타야 하는지, 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꽃님 오셨군요. 잘 오셨고요. 제니님 수요일만 기다려요 라고 하시면서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소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수리님도 종목 올려주셨네요. 저희 계속해서 우리 토비가 또 계속 여러분들의 이야기 체크하고 있으니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늦게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늦은 시간에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괜찮았나요? 좋은 하루 네. 보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도 그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2,55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나 갖고 비중은 계세요? 40%예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아니면 며칠 최근에 안 매수를 됐어요. 하셨구나. 그랬는데 오늘 이 이슈와 함께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네.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어서 매수를 해야 하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자, 오늘 이 블록딜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디까지 보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그 급락 나온 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는 내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전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게 지금 시장에서 이 중심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심 키워드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도 우리가 그 태주 이방원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키워드가 좀 등장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차화정이나 전차군단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장이 좀 키워드가 등장을 할 때 그 키워드가 보통 이제 꼭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미 시세가 터진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바로 이렇게 죽지는 않는데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매수를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단기 시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런 키워드가 안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그만큼, 거거든요.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오히려 반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0달러 갔었을 때 막 200달러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어느덧 지금 뭐 90달러 초반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주식이 저는 차라리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안 나오는 게 저는 차라리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져 있는 이 원전과 관련된 거는 어쨌거나 정부에 대한 방향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글로벌적인 이 흐름에 있어서도 이번에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는 전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요게 네. 상승장 때 부각을 받은 게 아니라 급락장이 되거나 하락장 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좀 반등 구간이 나왔었을 때는 이런 주식에 대한 좀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안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되어서 한참 이제 곡물 테마 불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고점에서 지금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테이블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은 그 금리 인상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지금 말고 처음에 그때 신한지주나 이런 거 다 신고가 갔었어요. 그리고 나 지금 다 폭락이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걸 좀 경계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키워드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럼 힘을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한 25,000원도 한 24,000원으로 낮춰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 조절을 병행하면서 가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재 속해져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업황의 이 트렌드는 분명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스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비중이 40%면은 계좌에 영향력을 많이 좀 주실 테니까 요거를 뭐 16,000원, 17,000원 사신 게 아니라 어쨌거나 22,000원대 사셨으니까 요런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개파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량 터진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블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은 방어가 나왔습니다. 2만 원 방어가 나오면서 6월 말에서 7월 달에 이 고점 자리는 방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저는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 자리가 깨지면은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해주더라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을 일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게 목표치를 얼마 정도로 좀 보는 게 좋겠느냐라고 보면 요번에 이제 무너지기 직전 자리가 한 23,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 고점 자리가 한 2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아래쪽으로는 오늘 발생되었던 이 저가 2만 원에 대해서 하단 로스컷 기준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전체 비중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한 일부라도 다시 중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3,000~24,000원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자리를 돌파를 하면 이제 직전 고점 돌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가격대를 위쪽으로 한 23,000~24,000원, 아래쪽으로 한 2만 원 정도로 놓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이 지켜지는지 23,000원이 뚫어지는지 요 가격 라인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해소되었습니다. 네, 요 가격 라인 잘 기억하셨다가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에 또 오늘 이슈와 함께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또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부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도 해드리면서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해결책까지 전해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에 올려주시고요. 전화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정숙님.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맞죠? 반가워요. 잘 오셨고요. 윤홍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벌자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도 해주셨네요. 정말 9월에는 대박으로 벌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수리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LG 생활건강입니다. 110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LG 생활건강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7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야겠죠.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고, 네.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공개 방송해서 AS를 할 때가 좀 됐거든요. 네. 계속 이제 그동안 좀 추가 시점 기다리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 저도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 신호가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몇 가지는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질문도 하셨고. 좋습니다. 110만 원 정도가 저는 이 주식이 좀 바텀 정도로 제가 1차적으로 예상했던 자리였어요. 110만 원 정도. 여기다가 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0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제 이 주식이 178만 원까지 이제 시세가 좀 터졌다가 어마어마한 좀 급락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잘 가던 주식이 이게 추세 상승을 잘 유지를 했던 이 주식이 1, 2% 조정 나온 것도 아니고 이 110만 원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저 급락이 왜 급락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LG 생활건강 하면은 우리가 대표 품목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으세요? 화장품. 화장품. 네. 절반 차지합니다. 매출 네. 비중이. 그 나머지는 치약 안 쓰세요? 빨래 안 하십니까? 빨래 안 하세요? 피존. 안 하시는 네. 거. 해요. 그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코카콜라 안 드세요? 하죠, 먹죠. 국내 코카콜라는 이 기업이 돌리는 거예요. 음료, 네. 빨래. 이런 거에서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꽉 잡은 거죠. 이 그러네요. 현금 캐시 역할을 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가 화장품도 있고 고가 화장품도 있는데 고가 화장품에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후로 화장품을 써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좋은 거 이 기업 쓰시네요. 물려가지고 네. 물려가지고 셀트리온도 물려가지고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셀큐어라고 해가지고 네. 주름 이제 그걸로 좀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도 수익으로 전환됐고 아.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물려가지고 후로. 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로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쓰면서 매출도 올려주고 매출도 올리는 거고 이제 잊지 않는 거죠. 너는 이걸로,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오리라. 손실본 만큼 피부에 양보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그러다 보면은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뭘 실수했는지를 알게 되고 어떤 거를 채워야 되는지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LG 생활건강은 국내 시장은 꽉 잡은 거예요. 네. 화장품도 LG 생활건강에 대한 이 후에 대한 이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코카콜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익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야. 한 4천억에서 5천억은 항상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국내 시장은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들고 네. 중국으로 가자 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을 가자 했는데 화장품을 들고 가자는 거죠. 요 시기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2015년도 전에는 2015년도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5년도 전에는 그냥 국내용이었다라는 거죠. 2015년도에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거의 그냥 국내용 기업이었다 이겁니다. 국내에서만 좀 사업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이었다 이거죠. 해외 매출 비중도 있기는 있었는데 좀 적었다 이겁니다. 근데 2015년도 초에 이제 신년 연설할 때 이제 우리 중국 가자 화장품 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성공을 기록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네. 중간에 사드 보복도 있었잖아요. 2017년. 그런데도 이겨요. 왜냐하면 고가 브랜드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 전략이 먹혔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됐겠어요? 후의 성장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역성장이 나온 겁니다. 요 구간에서. 역성장이 나오니까 네.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좋은 시절 다 갔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10만 원 정도까지가 제가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후에 브랜드의 어떤 이 밸류를 좀 뺐을 때 수준이면 저는 이제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국인들의 좀 특이한 행동들이 좀 나오죠. 보따리 상인들이 네. 이제 LG 생활건강을 약간 협박했어요. 여기서 가격을 후려치지 않으면 40% 50% 더 후려치지 않으면 아예 안 사겠다. 이렇게 약간 담합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 LG 생활건강은 좀 자존심 있잖아요. 간더라 퇴. 그래서 이제 매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요? 그 매출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더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미중 문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연쇄적인 어떤 봉쇄 조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떨어질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 급하게 살 필요 없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부분, 이게 또 봉쇄 조치로 또 이 장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너 할 바에 배터리 할래. 너 할 바에 방산주 할래. 너 할 바에 바이오 할래. 너 할 바에 반도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계속 밀린 거예요. 너 할 바에 정유주 할래. 왜냐하면은 명백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안 보이고 그냥 단순히 싸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냐면, 네. 선진 시장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있으면 한국 시장, 우리나라는 좀 신흥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시총이 비슷하면 미국 기업을 먼저 사야 됩니다.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으면 시총이 비슷해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리스크를 더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시총 차이가 벌어지면 그때는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걸로. 그러니까 네가 주도 산업이 아니라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건 뭡니까? 뭘 의미할까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줘라. 근데 뭐 명백한 모멘텀은 없어. 더 싸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에 사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한 5,000원까지 후려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빠진 겁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네. 어떻게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제가 이제 밸류를 저도 좀 계산을 해놨었는데 첫 번째가 67만 원이라는 자리와 73만 원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98만 원이라는 자리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 단가를 98만 원 밑으로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주도 산업은 아니니까 110만 원에서 뭐 비중을 많이 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5% 내외 정도만. 그래서 평균 단가를 매도는 이제 98만 원 이상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67만 원이나 73만 원 여기 내외에서 뭐 대규모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도 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중국 시장에 아예 진출하기 전에 밸류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다 포기했을 때 수준의 밸류다 이겁니다. 근데 중국 시장 매출이 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주셔야 될 게 어떤 걸 좀 지켜주셔야 되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빠졌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나는 기업은 아니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저는 67하고 7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좀 수익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중에 대한 거는 절대 15% 이상 넘어가지 마셔라. 왜냐면 다른 주도 산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추가 매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67만 원, 73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98만 원까지 낮추시고 그 이후에 좀 수익권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네스님 잘 오셨어요. 허허실실님, 무쏘님, 또 오렌지님 서둘러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까 그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라맨커님 빨래 안 하나 보다. 세수도 잘 안 하겠지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빨래 합니다. 세수도 너무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빨래 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넣는 것까진 괜찮은데 빨래를 개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빨래를 개는 게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빨래 개주는 기계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꼭 누가 하나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옆에서 웃으셨는데 전문가님 안 그러세요? 저는 저랑 반대셔가지고. 빨래 넣는 게 더 귀찮으세요? 아니, 빨래 개는 거 재밌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너무 귀찮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빨래 개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거를 종류별로 얘는 이렇게 개야 되고 얘는 이렇게 개야 되고 착착착 해서 착착착 넣는 게 너무 귀찮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는 좋아하는데 음식 만드는 건 싫어하고.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딱 좋죠, 뭐. 저는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 그거는. 그래요? 네네. 그럼 안 되겠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남편분하고 반대면 되죠, 맞아요. 성향이. 저는 그게 딱 맞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LG에서 발명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빨래 개주는 기계. 저는 그거 당장 살 겁니다. 당장 살 거예요. 이거 매출 잘 나오지 않을까요? 5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혼수품, 새로운 혼수품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저는 꼭 살 것 같거든요. 돈 많이 벌면 이거부터 살 겁니다. LG전자 그런 거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아닐까요? 빨래 개주는 기계가 발명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 그럼 다시 한번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빨래 개는 게 귀찮으신가요? 빨래 넣는 게 귀찮으신가요? 넣는 것과 개는 것도 다 귀찮죠. 둘 다 귀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한 수 위시네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거 궁금하세요? 진원생명과학을 네. 연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월 달에 네. 매입을 했는데 네. 매수가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때 매수가가 23,000원 정도. 23,000원. 네, 네. 20% 정도. 네. 2%? 20%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졌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제가 매입을 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과연 이 네.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전망 네네. 체크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원생명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코비드 때문에 했죠. 이게 지금 다시 시장에서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도 같은 임팩트는 전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다시 네. 효능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진단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흑자가 나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좀 현금으로 좀 들어오면서 펀더멘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유형의 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면서. 돈을 버니까 그 기업에 대한 좀 이익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ST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부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지 어떤 테마가 엮여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보고서 무형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8,300억 정도가 되니까 실적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아닌 거죠. 무형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이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기대치는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 기업이 속해져 있는 건 뭐냐면 집단이 형성이 됐을 때 랠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기업이 속해져 있는 집단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판이. 왜냐면 무형 가치를 두고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무형 가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붐이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주식, 백신 개발하는 주식, 그러면은 뭐가 있지, 수혜진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 나도 상관없어. 일단 살 거야. 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베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만들었을 때 바이오 제약은 이제 랠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 양행이라든지 전통적인 기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좀 안정적인 돈은 벌지만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좀 탄력이 좀 줄어들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있는 거죠. 터져도 한 방. 그리고 소외받아도 화끈하게 한 몇 년 동안 소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0원에 20% 돼가지고 반토막 정도 나 있는데 이런 거는 반토막 났다가도 한 3배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붐에 포함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들이 시세가 터졌던 시기를 한번 잘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1,8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31,000원까지 갔어요. 그죠? 한 15배 간 거죠. 깔끔하게. 1,000만 원이 1억 5천 된 거예요. 이게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가버린 거죠.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1.5배, 15배 시세가 간 겁니다. 15배.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플라스미드 DNA와 그 다음에 DNA, 그 당시에 코로나 백신 연구한다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RNA 뜨니까 RNA, mRNA 원액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 더 부각을 시켰던 거죠. 15배째 시세가 한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서 7,000원짜리 가지고 38,000원까지. 그럼 5배 시세가 또 터진 거죠. 그죠? 이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타난 겁니다. 15배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폭락했다가 또 다시 한번 5배 터졌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은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아닌 거고,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제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돈을 나는 그냥 반토막 난다. 실패하면 반토막 나고, 먹으면 3-4배 먹는다.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파는 시점은 지지분할 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이 붐이 불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완전 절단하기 전까지. 이 기업의 본질이 사라지기 전까지. 예. 그래서,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반토막이 났지만 네. 지금 가져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붐이 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 제약이 좀 붐이 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진원생명과학도 저는 포함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좀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는 뭐 제가 지난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제 결론은 네. 비중을 더 싫지는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잠을 못 잘 거다. 그죠? 잠을 못 잘 거니까 그냥 이 20%를 가지고서 붐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2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붐이 만들어지면,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그러면 DNA나 RNA 관련된 붐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개별 재료가 붙든지, 그때까지 저는 좀 시간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진원생명과학 이미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터질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렸거든요. 이 종목이 워낙에 한번 터지면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몇 배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대신에 더욱더 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비중 늘리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진원생명과학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미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좀 붐이 터질 때를 좀 기다려보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 빨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빨래가 불러온 결혼에 대한 토론이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하는 게 좋다, 아니다. 결혼하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결혼 생활, 같이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는 화목한 하루를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화목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네스님께서 매수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하나솔루션 많이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52,60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일지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스킬의 차이인 것 같고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종목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기업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시세가 좀 터지고 있으니까 각도가 살아있는 이 주식, 또 더군다나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게 대안이 되다 보니까 뭐 정책적인 재료들도 계속 좀 긍정적인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인 걸 알고 재료가 터진 걸 알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 전략이 좀 짧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성공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패했을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로스컷 가격은 잡고 가야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저는 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섰던 요 자리의 가격대가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면 한 45,000원대에서 6,000원짜리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한 45,000원 정도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깨졌다가 돌았었던 자리가 45,200원 정도가 됩니다. 직전 자리가. 그래서 45,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되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강하게 치고 올라온 만큼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45,0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출발을 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0.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상승세 오늘은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요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나 봐요. 5만 원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절 라인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그 부분 무너지면 꼭 빠져나오는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도 환영입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서 로빈스타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SL입니다. 매수가는 31,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SL 오늘 38,450원입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강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신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31,00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SL 어떻게 대응할까요? SL을 차화정 랠리가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2년도, 11년도 그 당시에 이제 좀 주도주 역할을 같이 갔었죠. SL이. 네. 그리고 나서 전기차 시대에서 다시 이제 부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대구 분들은 좀 잘 알 겁니다. 대구에서는 거의 네, 대구에서 좀 삼성전자급으로 우량한 기업으로 좀 인정받는 기업이죠. 대구에 좀 지주분들이 많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주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그런 거 형성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좀 중소기업들 가운데서 좀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SL 같은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SL은 사실상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LED 그 램프 같은 경우가 이제 주 매출, 신선장 동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저는 더 매력이 있는 기업을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섰던 자리가 37,000원 자리, 그리고 35,000원 자리, 요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게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단이 완전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주식이 만약에 매도 신호가 나오려면 돌파했던 이 자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면 이거 보면은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죠? 이때가 차화정 랠리가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이때는 근데 전기차가 아니었잖아요. 내연기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요걸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나 자율주행 시대에 오더라도 너는 같이 간다가 되는 거죠. 애플카가 오더라도 너는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이폰이 나왔던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이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딱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이제 아이폰 4가 나오면서 네. 모토로나 노키아 그다음 이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도 무너졌고 스마트폰 사업 펜테이 큐리텔도 뭐 완전히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아이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알고 있지만 애플카가 만약에 나왔었을 때 애플카한테 잡아먹히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협력하는 업체는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터리 가운데서 테슬라를 볼 때 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높게 쳐줘야 되냐면 테슬라의 성장과 같이 가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100대 생산을 하면 그 중에서 한 21대에서 23대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테슬라의 성장과 같이 갔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밸류를 이렇게 쳐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애플카가 나왔을 때. 근데 SL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한테도 하고, 너한테도 하고, 너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높은 밸류가 저는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자동차 부품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율주행 시대에 좀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35,000원 전에 요번에 좀 밟고 한번 흔들었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한 32,600원 정도 됩니다. 요 자리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 돌렸던 자리고, 그 자리가 한 34,000원 정도 되니까 최종적인 매도 의견을 드리려면 32,000원이 무너져야만 중장기가 흐름이 훼손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34,000원이라는 가격이 무너져야 힘이 좀 꺾여진다. 그 전까지는 좀 매도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못 비치는 위쪽으로 계속 열어놔야 된다 봅니다. 네. 자, SL 계속해서 이 미래 자동차 시장과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매수가가 17,000원이시고 비중이 4.1%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목표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4%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면서 17,4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씩 지금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반등 구간으로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이 작년도 12월 6일 고점이 26,700원인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내려왔었던 이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벗어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번 저항 맞고 두 번 저항 맞고 세 번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신용 물량 털리면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맞고 떨어지면서 반등 나오는데 저점 높이면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치는 저는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트렌드와 무너졌던 직전 저점 자리.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맞고 밀린 자리가 한 17,30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를 내일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한 19,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1차 목표치가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뚫고 올라갑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반등에 대한 신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내일장에서 17,300원 넘어가는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19,000원까지 열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9월 시장 이것만 봐라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면서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9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에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시장의 포인트 딱 하나만 잡아주신다면 어떤 걸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목표치 상향. 목표치 상향?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목표치가 상향되는 종목을 봐라. 지수의 목표치도 전 상향된다라고 보고, 지수도. 지수에 대한 목표치도 상향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팔아야 될 것이냐가 지금까지 중요했다면, 9월달은 어떻게 잘 살래? 어떻게 다시 잘 살래? 이런 거를 좀 목표치는 높이고, 어떻게 잘 살래?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본다면, 2, 3만 원에 팔았다가, 35만 원에 샀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났을 때 파는 식으로 약간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 35만 원을 기다리면 안 되고 39만 원에 사야 했던 거죠.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한 50만 원 정도 살려고 했던 주식은 50만 원 사지 말고 주도 산업이라고 한다면 목표치 좀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50만 원대 초반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50만 원대 초반 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대 초반이 아니라 한 56만 원 정도? 왜요? 이런 식으로. 네? 왜요?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다 열렸잖아요. 실적이 열리면서 IR을 했습니다. 네. IR을 하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캐파 투자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도 했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쵸. 요거보다는 소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소부장 업체들.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에 230단 낸드에서 양산 들어가잖아요. 170단이 주력이니까. 그럼 소재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소재업체들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솔케미칼은 한 19만 원대 정도를 내가 노렸다면 이제는 19만 원대가 아니라 한 20만 원대 초반을 노린다든지 목표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계를 높여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 86,200원이 저점이었잖아요. 86,200원이 아니라 요보다 좀 높은 가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7월 4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네. 7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가 2270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246 맞고서 밀렸다가 이번에 한 2416에서 찍고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에 맞춰서 편승되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하고 좀 맞춰서 이게 7월 4일 날 저점이 나왔으니까 주도 산업에 해당하는 녀석들 가운데 좀 실적주들은 7월 4일보다 저점이 높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다리는 순간 안 와요. 가격대가.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 내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 밸류적인 부분들 살 수 있는 가격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목표치 상향에 대한 포인트, 내가 매수 타이밍 잡을 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